성공을 향해 가는 길 조금이나마 힘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예감 예스 아이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2부 네. 현장 돋보기 순서에서는요. 러너웨이, 패션 러너웨이 묻지 않은 그런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민타파 해우소 시간에는 특허받은 상품이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2부 첫 순서죠. 네. 각 지역의 소상공인 현장을 연결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 서은아입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산 상품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소식입니다. 부산 상품 홈페이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신제품 출시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부산 지역 기업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하게 됩니다. 신제품 홍보와 상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부산 지역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고 1년간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신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부산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부산 진여상, 부산 지시장과 연합한 경영체험 학습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직업 현장에서 일을 통하여 배우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과 전문 동아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체험이 가능하게 되며 체계적으로 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오늘 27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상공인 소식 들어봤으니까요. 네. 이제 성공의 비법을 좀 알려드리는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현장 돋보기 오늘은 어떤 곳을 들여다봤는지요? 네, 오늘은요, 예. 저 같은 패션 리더에게 예. 어울리는 그런 분들,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눈 크게 뜨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패션 리더. 네. 예. 뭐 옷이라든가 뭐 액세서리 이런 건가요? 아, 근데 좀 패션은 예. 패션인데요. 예. 근데 주인공이 좀 다릅니다. 주인공이 달라요? 주인공이 애견입니다. 아, 애견. 네, 애견을 위한 엣지있는 패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사람들이 애견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애견 애교신 산업이 줄 블루칩으로 알았는데. 떠오릅니다. 이게 네. 애견들을 위한 특히 옷들이네요. 애견 의류는 패셔너블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호와 맞아떨어지며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애견 초창기 애견 의류로 옷이 저 정도는 창업시장의 아니었거든요. 도전장을 내민 곳 럭셔리한 아, 컨셉트로 귀엽네요. 더욱 피플에게 사랑받는 애견 브랜드를 만나보자. 강아지 옷 입혀놓으면은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패션쇼 해도 되겠는데요. 네. 이 엄동설안의 제작진을 마중 나온 강아지 코트까지 챙겨 입은 모습이 강추위도 두렵지 않을 듯한데 아, 예쁘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강아지가 지금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아, 겨울 코트를 입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들이. 강아지도 이렇게 코트를 입나요? 네, 그럼요. 지금 겨울이고 사람처럼 똑같이 추위를 타거든요, 강아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코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옷들이 있을지 참. 바로 이곳이 애견을 위한 사계절 의류와 액세서리, 심지어 가구까지 디자인하는 회사라는 것. 애견 가구요. 와, 역시나 애견을 이곳은 위한 강아지들 그 보통 모든 것이 잡지가 다 아니다. 있네요. 바지 입은 거 좀 보세요, 바지 애견들한테 입은 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을 개성 있는 강아지 의류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애견들한테 편하게 입으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과 또 의류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런웨이를 동반한 브랜드 런칭쇼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 사람 옷이라 해도 믿을 만큼 섬세하게 디자인된 모습인데 이곳의 이지 대표는 홍콩 가죽 브랜드의 전속 모델이자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 바 있는 패션 피플이기도 하다. 아, 그렇군요.
강아지 그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예전부터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강아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들을 제가 사람처럼 강아지 옷도 한번 입혀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사서 입혀봤거든요. 근데 강아지들한테 이제 핏감도 떨어지고 항상 강아지 옷은 좀 보루하고 좀 진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성있고 독특한 아이템이 없을까 찾던 중에 제가 모델 일도 했었고 디자인 일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내 강아지한테 한번 입혀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야, 이 틈새를 제대로 공략하셨네요. 바로 이 녀석들이 창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아지 멤버들. 고급스러움을 승부수로 한 이들의 전략은 대성공이다. 참신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 다른 곳 옷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방문객은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이렇게 요일별로 좀 틀린데요.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소장님, 저 정도면 많은 숫자인가요? 그럼 오프라인 그 손님들은 또 하루에 또 방문객이 얼마나 되죠? 오프라인은 팀별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같이 모여서 오시는 경우는 한 3팀에서 5팀 정도 오시고요. 뭐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CEO의 패션 역량이 담긴 디자인이 개성 만점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었던 것. 이곳만의 차별화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톡은 기존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의류를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개성 있는 옷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제 아이디어가 더 독특해서 다른 옷들에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강아지들의 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와, 또한 정말 출시하는 모든 옷 종류도 제품을 한 자리에 다양합니다. 전시하고 있어 제품을 통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밑에 층은 쇼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보시면 이제 저희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다 진열되어 있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옷들을 다 입혀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고요. 위에 층 보시면 이제 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디자인실을 꾸며놨어요. 위에를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쇼룸과 디자인실을 같이 저희가 배치를 해놨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 패션 코드가 달라진다는 요즘 강아지들. 드레스도 비주얼한 있어요? 스타일부터 파티복까지 각양각색 패션웨어가 눈길을 끄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가구는 뭔가요? 네, 저희가 이 가구를 만들게 된 것은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 의류들을 놓을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 옷은 또 작고 사람 그 옷걸이에 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만을 위한 옷장을 만들고요. 그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강아지 집을 함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쉴 수도 있고 강아지들의 쉼터 제품을 겸. 같이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하는 가구입니다. 저도 아이디어 애견 상품이네요. 잠깐 키워봤는데 아무래도 욕심 최신 트렌드를 나거든요. 반영한 그렇죠. 애견용 패션 제품에는 디테일한 감성을 더했다고. 그럼 여기 옷이 굉장히 많은데 네.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이제 겨울 시즌을 맞아서 뉴요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벨벳 소재의 펄을 매치해서 좀 더 벨벳과 고급스럽고 펄. 따뜻한 그런 겨울 코트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서 강아지들이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을 더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분홍색으로 돼 있어서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색감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 입는 옷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냥 언뜻 보면은 아기 옷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유, 이곳을 방문한 강아지들의 변신은 서프라이즈 그 자체라는데 강아지들이 가면 콘셉트에 따라 너무 무한 좋아하는 변신이 공간이네요. 가능하다. 보온성 강한 의류로 월동 준비도 단단히 마친 모습.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겠네, 우리 지젤이.
좋아요. 사실 다른 데는 강아지 옷 하면은 약간 좀 단순하기도 하고 밋밋한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약간 펑키하기도 하면서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세련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는 강아지 옷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패턴을 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이지희 대표. 현지 브랜드 콘셉트가 정립되기까지 그녀만의 디자인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사이즈 입히는 게 대표님 그 옷을 만드실 때 디자인은 어떤 걸 이렇게 중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제일 중점으로 두는 디자인은 첫째로는 제일 편안하게 강아지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둘째로는 색감인데요. 색감이 그냥 들어갔을 때 그냥 한 색깔만 나오는 것보다는 색깔 대비를 이용해서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색감과 또 이제 좀 더 톡톡 튀는 펑키한 스타일의 색감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강아지 몸 구조를 이해하고 최대한 편안하면서 스타일을 살리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다는 것.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니까 나름 네. 노하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옷을 입혀놓으니까 완전 다른 강아지가 됐네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털이 많은 강아지 특성을 고려해 착용감이 좋은 원단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원단을 사용하세요? 네, 저희는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한 신축성이 좋은 면스판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면스판 원단에 어울리는 실크나 쉬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고객들을 마주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이지희 대표. 이 일을 하시면서 그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네, 디자인이 나왔을 때 저희 고객분들이 보시고 반응이 너무 좋다. 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이제 제가 여기에 정말 제가 적성에 맞는 저만의 길을 찾았구나 이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어요. 품질과 디자인을 인정받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데 홍콩과 프랑스에 매장을 오픈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애견 의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한국 기업으로서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또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애견을 넘어 가족에 준하는 사랑을 쏟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 애견에게 전해지는 꾸밈의 미학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애견 시장에서 엣지 있는 패션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들의 전략을 눈여겨보자. 네, 관심 있는 분들 참고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와, 지금 뭐 머리띠부터 해서 옷까지 뭐 아기 옷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패셔너블한데요. 우리 애견들이 이곳을 찾으면 패션 가격이 한층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반려동물이다 보니까요. 네. 아마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욕심이 네. 많이 나실 것 같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였거든요.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고 그리고 예쁘게 꾸며주고 싶은 게 또 애견을 키우는 또 주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소장님, 일단 지금 좀 뛰어들어도 애견 시장이 좀 괜찮을 만큼 좀 이렇게 확장이 많이 돼 있는지요? 네, 지금 2009년도 경우에 애견 수가 250만 마리를 넘었어요. 그다음에 뭐 애견 인구 자체도 500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애견 산업 관련 업체도 지금 4천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애견 시장 자체가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에서 프리미엄급 시장으로 점차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업체들도 나와 있고요, 현재. 네. 지금 오늘 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애견 산업 중에서도 지금 패션 산업에 지금 종사하는 것 같은데요. 애견 패션 산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견 패션 산업 자체도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점차 유명 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애견 의류들이 국내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의류 사업 자체도 기존에 있던 뭐 우리 시장에서 구매하던 그런 저가 네. 상품에서 점차 고급화된 상품들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 애견 관련 업종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패션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견주, 애견 견주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호에 맞춰줘야 되는데 특별히 좀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저도 애견을 지금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옷을 구매하고 많이 입혀봐요, 솔직히. 예. 다른 강아지들 보면은 저도 입히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디자인도 좀 심플하고 괜찮지만은 어떤 좀 기능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입혔을 때 사람 피부하고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뭐 네. 털이 엉킨다던가 뭐 피부병이 약간 생길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체질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능적인 부분으로 약간만 좀 신경 써주면 어떨까? 소장님도 생각과 달리 좀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으셨네요. 예. 네. 보면은, 예. 애견 가방 메고 다니는 거리를 활보하시는 여성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패션 외에도 예. 애견용품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애견용품 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애견 산업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외로움을 먹고 크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독신 생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애견이 이제 나의 반려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업 규모 자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구의 추세가 지금 점차 감소하고 독신 생활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견 산업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창업을 결정하신다 해도 괜찮을 예.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돋보기는요, 오늘 그 애견 패션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1부부터 2부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세월에 따라서 새로운 업종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틈새 시장을 잘 노린다면 성공도 한 발짝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 돋보기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이 난관에, 이 사소한 문제에 또 부딪히기 마련인데. 네, 참 많죠.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순서죠. 고민 타파 해우소입니다. 네, 오늘은 특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처음 개발하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네. 출원이나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기 마련이죠. 뭐 상표라든가 상호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요. 내가 개발한 상품을 다른 누군가가 복사를 해서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을 경우 참 화가 나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성규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사례를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래 전부터요, 독서대를 개발해서 생산과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군데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독서대 모델과 거의 유사한 독서대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오셨거든요. 네, 저런 예. 경우는 참 속상합니다. 예. 비슷한 사례도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 사실 독서대 하면은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독서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또 보아왔고 예. 또 누구나 한두 번은 많이 사용해왔고 네. 집이나 사무실에도 독서대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독서대는 자기가 개발한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나 실용실한 디자인으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됩니다. 네. 이 독서대가 사실 오래전부터 늘상 사용이 많이 되어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이 뭐 특별하게 출원이라든가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좀 많이 있겠는데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요? 독서대를 우연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키프리에 들어가서 봤더니 특허, 실용실한 디자인으로 무수히 많은 건이 출원되어 있고 독서대 하나로만요? 예. 그리고 또 등록받은 것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옛날에 그 1974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가 고시 공부하면서 그 개발한 개량 독서대 유명하죠. 그렇군요.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또 아무나 또 사용할 수 있군요. 만약 독서대를 생산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때마다 또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특허를 받은 모델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또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예, 대부분 독서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특허권자들이 자기의 특허권하고 비슷한 것을 타인이 실시하고 있을 때 저것은 내 특허권의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보호 범위와 타인이 실시하고 있는 그 기술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라고 해도 A 변리사와 B 변리사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법에 우리 특허법에 보면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서 그 정부 기관에 속한지 속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군요. 네. 그러면 전문가가 판단한 결과 이게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침해라고 하면은 그 아주 간단한 절차가 당신의 실시하고 있는 그 실시 물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경고장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장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 침해를 하고 있다면은 형사적으로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독서대가 있다는 걸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도 좀 감안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가 분명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할 때는 고의로 돼서 굉장히 그 벌이 아주 강하고요. 몰라서 할 때는 그 과실로 이게 돼서 형사적으로는 거의 무죄에 속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냈을 때 바로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고의성의 여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 사례자가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변리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리고요. 변리사에게 간단히 이거 속하는지 속하지 아니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감정서를 의뢰하는 경우는 기술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약 한 20일 정도 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특허권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가 이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놓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허 침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개발한 제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잘 모르고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에 좀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를 그나마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이 마음의 양식을 꾸준히 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통장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의견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면은요, 성공예감 예스아이캔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저희는 금요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